로그 볼게요. 일단은 로그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되게 어색할 겁니다. 개념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항상 우리 숫자를 나타냄에 있어서 a의 b제곱을 x라고 해서 이 거듭제곱의 결과값을 더 중요하게 포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때의 a를 밑이라고 부르고 b를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 결과값에 대해서는 따로 명칭이 있나요? 명칭이 없죠. 결국에는 저 목표한 값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 결과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더 챙겨주기 위한 연산으로서 밑이나 지수라는 애가 이제 이름을 정해서 특징들을 배우셨던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를 몇 제곱하면 2가 되죠? 1제곱하면 2가 되죠. 그러면 2에 몇 제곱을 하면 4가 되죠? 제곱을 하면 4가 되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2의 1.5제곱이라는 값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 가능할까? 이거 2 곱하기 루트 2죠? 대략적으로 약 2.8 어쩌고저쩌고 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값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적용이 된다면 얘를 몇 제곱하면 3이 될까요? 이런 값이 존재할 수 있을까? 봐봐, 1.5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2.8이라고 한다면 얘보다 조금 더 키워주게 되면 3이라는 값에 근접해서 그런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기겠죠. 그럼 그때 이제부터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 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2에 몇 제곱을 하게 되면 3이 돼요 라는 애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수 체계 상에서 그래서 지수가 몇 제곱을 하게 되면 3이 된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변형합니다. 새로운 수학 기호를 씁니다. X라고 하는 애보다 B라고 하는 애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X 대신에 이제 N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B라는 애는 로그라는 새로운 기호로 밑이 A일 때 목표가 타겟이 N이 되도록 하는 숫자예요. 라고 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건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A에서 로그 A의 N이라는 거는 A를 밑으로 할 때 타겟이 어디가 되도록 하는? N이 되도록 하는 수. 그럼 이거를 계산한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N이 된다고요. 여기가 목표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제 지수에서 더 중요하게 지수에다가 더 중요도를 놓고 이름을 붙인다면 결국엔 이제 얘를 설명하기 위한 값들이 필요합니다. 자, A는 어디에서 왔어요? 밑에서 왔어요. 그래서 A는 뭐라고 불러요? 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N은 어디서 왔어요? N은 요 옆에서 왔어요. 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지수 친구 진수야. 죄송합니다. 자, 해서 어떠한 로그라는 그 값에서 a의 n이라고 할 때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요놈을 진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애에서 비롯된 애죠? 지수에서 비롯된 애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법칙이나 그런 기타 등등 다른 모든 것들이 지수법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 값을 요 식에서 만족할 수 있는 애들을 찾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밑이 음수라고 한다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밑이 1이라고 한다면 지수에다 무슨 짓을 하던지 간에 3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반드시 1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는 이 식에서 n이라는 값은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밑조건과 진수조건입니다.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성립하지 않게 하는 로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 없어요. 애초에 약속 자체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얘를 x락 하면 그죠? a의 x제곱이 n이 되도록 하는 숫자와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숫자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다 정도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면 새로운 연산규칙을 배우셔야겠죠? 일단은 그 연산규칙을 배우기 전에 이번에는 좀 천천히, 아까는 지수는 좀 알던 내용이었으니까 한 번에 확 나왔다고 한다면 로그는 처음 하는 거니까 재미없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16페이지부터 한번 천천히 펴봅시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자, 이제 방향이 뭐라고요? 로그 3의 x라고 하는 값을 2로 한다는 건 이거를 지수 형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이 얼마이고 3이고 지수가 얼마라면 2라면 그 결과값이 얼마가 나온다? x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얘요, 얘. 그죠? 그래서 x는 얼마? 9가 나와야죠. 그럼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로그 x의 64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뭔 말이야? 밑이 얼마이고 x이고 지수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3이라면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 그러면 x라는 값은 계산해주면 얼마? 4분의 1 나오죠. (3번도) 동일하게 로그 3에다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x래요. 즉 3의 x제곱이 루트 3분의 1이랍니다. 이거 얼마인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4번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얼마? 루트 2의 x제곱이 8이 되려면 몇 제곱 해야 돼요? 6제곱 해야 되죠. 5번도 x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이 81이 나오려면 이거 계산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자분모에
좌변 우변에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갈까? 그러면 계산하면 1이죠. x라고 하는 값은 81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얼마?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27분의 1. 6번 같은 경우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해서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는 새로운 수체계를 배웠고 이 새로운 수체계를 통해서 계산을 좀 쉽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적은 겁니다. 어디다 쓰는데요? 그거는 잠시 뒤에 이따가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기는 일상생활에서도 쓸모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저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과학을 배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몰롱도 배우셨어요? 혹시 화학? 안 배우셨습니까?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1몰이라는 게 있어요. 1몰이라는 게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라고 해서 그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이거 왜 기억하고 있지? 자, 어쨌든 맞나? 혹시 이거 모르냐? 아무도 모르냐? 아무도 모르면 제가 거짓말로 알려드렸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그럼 거듭제곱상으로 그렇게 20이 넘어가거나 뭐하거나 하는 그런 0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붙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밑을 하나로 표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로그라는 그런 값은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큰 값들을 계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주로 이제 우주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너무 짧고 지구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항성계가 어디냐? 저기 안드로메다? 아닌가? 몰라. 어쨌든 그 뭔가 제일 가까운 그런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구나?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은하까지 거리가 뭐 광년으로 몇 광년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광년이라고 하는 게 광속이라는 거에서 연 단위로 곱하는 거죠. 광속이라는 거는 뭐죠? 1초에 3 곱하기 10에 30제곱 미터 퍼 세컨이었나? 였을 거예요. 그래서 1초에 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속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절대 속도를 얘기하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지수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값이 크게 나오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365를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해야 그 초속으로 그러니까 광속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걸 거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겁나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0 쓰다가 그냥 아주 그냥 손목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연산 규칙에 의해서 새롭게 진행이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 로그라는 애가 원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 애야? 지수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애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수 법칙을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식을 써줄 수 있게 되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2번을 건너뛰었는데요. 좀 이따 보고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로그 A의 1은 뭐게요? A의 몇 제곱을 하면 1이 돼? 그쵸. 그래서 진수가 0이면 0입니다.
진수가 0이면 0이에요. 항상 언제나 그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0이면 0입니다. 두 번째, 그럼 로그 A의 A는 얼마예요? A의 몇 제곱을 하면 A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밑과 진수가 서로 같을 때는 그 밑과 진수 값에 상관없이 1이 아닐 때라는 조건 하에 똑같이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아니길 이번엔 연습 안 시킬 거야. 할까? 이미 잘해? 계산 실수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계산 실수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머리털 그냥 한 3개씩 뽑을 거야? 로그 A의 mn 이라고 진수가 곱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으로 진수 분리가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로그 A의 m이라는 숫자를 내가 x라고 하고 로그 A의 n이라는 숫자를 y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아까 저 진수규칙에다가 맞춰보신다면 뭐예요? A의 x제곱이 m이 되는 거고 A의 y제곱이 n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mn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다시 자 A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값이 mn이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얘를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A의 몇 제곱을 하게 되면 mn이 될까? 라는 걸 로그 규칙에 의하여 숫자를 한번 써보죠. 그럼 저 네모는 뭐예요? 네모라는 애는 밑을 A로 하는 mn에 대한 수예요 라고 쓸 수 있지. 근데 그 네모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x 플러스 y 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랑 y 대신에 뭘 쓰면 mn에서 x 대신에 a의 m을 y 대신에 n을 사용하시면 동일한 표현이 가능하다. 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법칙상으로서 진수의 곱은 지수의 합, 즉 각각의 합으로 나누어서 풀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똑같은 규칙상으로 뭐도 가능할까요? 로그 A의 n분의 m이요. 그럼 얘도 뭐로 가능할까? 이번에는 이 둘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지수상으로 나누는 건 뭐야? 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뭐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신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하나를 더 써볼게요. 만약에 내가 ax제곱에다가 k제곱을 한 애가 m의 k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kx가 m의 k제곱이라 한다면 로그 a의 m k제곱이라는 애가 kx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x 대신에 뭘 쓰면? 로그 a의 m을 써주게 되면 결론 진수에서 차수는 진수의 지수는 앞에 있는 개수로
뽑아낼 수 있다입니다. 진수의 개수는 앞으로 꺼내서 쓸 수 있다입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고 보죠. 그럼 앞에서 우리 제가 A의 몇 제곱을, 2의 몇 제곱을 하면 얼마야? 2의 몇 제곱을 하면 얼마야? 라는 식으로 계속했던 그 1번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예제 1번에서 아까 다 했잖아요. 그죠? 아까 다 했는데 그거를 이 규칙상으로 맞춰서 한번 식을 써볼게요. 로그 3의 x가 2래요. 읽을 때는 저는 그냥 편하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편의상 로그 a의 n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그 앞 페이지에 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을 a로 하는 n의 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어디야? 어딨냐? 여기 없냐? 여기는 없네요. 우리 거기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었는데 밑을 a로 하는 b의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읽어요, 보통. 귀찮으니까 로그 A, B, 로그 A, B, 로그 뭐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진수가 로그라는 이 형태가 사라지고 2라는 값만 나왔다는 건 x자리 대신에 밑과 같은 숫자를 써주시고 거기에 2라는 값을 써주게 되면 얘는 2 로그 3의 3이 되면서 2라는 값이 되는 걸 저 규칙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죠? 1번을 다시 푼 거예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x에 64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얘를 6 로그 x의 2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쓴다면 2의 6제곱이니까 6 앞으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로그 x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라는 식으로도 생각이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 로그 규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요 밑조건과 진수조건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a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실수이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로그 a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라는 식이 성립하기 위하면 일단 a의 조건에서 필요한 거 반드시 챙겨야 될 거 뭐라고요?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면 안 돼요. 밑조건은 항상 챙겨가야죠. 그 다음 진수조건상으로 뭐가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로 블록인데 몽땅 다 0보다 크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겠죠. 하여 나오는 거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니까 답은 뭐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0부터 4까지이고 a는 1이 아니에요 라고 쓰거나 1이 아니다라는 거를 범위상으로 나타내서 0부터 1까지, 1부터 4까지 라고 나누어서 범위를 써주셔도 됩니다. 2번도 볼까요? 2번에 로그 x-1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 이라는 값이 정의되도록, 즉 바로 무조건 뭐부터? 밑조건, 진수조건 따로따로 체크하셔야 돼요. 밑조건 x-1은 0보다 크고요. x-1은 1이 아니어야 해요. 정리. x는 1보다 크고요. x는 2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진수조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이 0보다 커야 돼요. 정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중에서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주신다면 정수 x의 개수는 3, 1개. 1부터 4까지 중에 2 안 되고 3 끝. 이렇게 하나밖에 챙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외우라고 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2랑 5는 항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예요. 뭔 소리냐면 로그 10에 5라는 값을 로그 2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까? 는 로그 10의 2분의 10이고요. (2분의 10이라는 애를 저 진수 분리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신다면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가 되죠. 그래서 로그 10의 10은 얼마니까? 1이니까 이 값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1 빼기 로그 10의 2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요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뒤에 나와요. 상용로그라는 그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3번) 갈게요. 자, 3번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좀 적용을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5는 뭐로 표현이 가능해요? 저걸로 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진수 규칙상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 로그 더하기 로그는 밑이 같으면 뭐로 표현이 가능해?
곱으로, 진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로그 10에 2 곱하기 5 얼마? 10이고요. 그래서 답은 얼마?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그 3에 72에서 로그 3에 8이라는 값은 뭐예요? 진수 분리하는 저 규칙에 의하여 빼기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고 나누기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로그 3의 8분의 72 계산해 주시면 9가 돼서 답은 3의 제곱 2가 되겠죠. 그죠? 자, 로그 5에 루트 125라고 하는 숫자는 그럼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소인수로, 소수로 표현하시면. 로그도 아까랑 똑같아요. 내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 즉 소수 형태. 물론 10이라는 특이한 애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소수 형태로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그 똑같이 표현하시면 5에 2분의 3제곱이라고 나오니까 답은 얼마? 2분의 3입니다. 그럼 4번은 어떻게 가요? 로그 10에 얼마? 루트 0.001분의 1은 로그 10에 2분의 하나, 둘, 셋 마이너스 세제곱 1000분의 1이니까 분의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사라지네요. 그죠? 마이너스 2번 역수 분의 1 네, 그 수 루트 1000이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얘도 2분의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계산이 빨라지면 어떤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냐면 이거를 잠깐만요. 이 미친 여기 밑에 있는 게 먼저 나오네요. 거지 같은 교재가 너무 지저분해요. 로그 5 된 1 빼기 로그 2 라고 나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야 그러면요 하나만 더 만약에 여러분들아 로그 2에 16이라고 하는 애가 로그 9라고 하는 애가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의 2의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얘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에다가 x제곱을 하면 9가 된대요. 그지? 그럼 만약에 루트 2라는 애는 2x가 될 거고 얘가 9가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을까요? 얘랑 같은 모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볼까? 로그 루트 2라는 애가 9가 되도록 하는 지수는 2x이다. 가능해요? 그럼 또 바꿔서 이것도 가능할까? 루트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이라고 쓸 수 있을까?
맞아요, 틀려요? 3의 제곱이니까 제곱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면 요식을 또 바꿔주시면 이렇게 3은 x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x 뭐라고 했는데? 로그 2의 9요. 얼마? 2로그 2의 3이요. 지금 왜 자꾸 같은 값들이 계속 나올까요? 식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기억해야 할 내용 하나를 더 써드려요. 로그, 사실은 여기선 이거보다 저 뒤에 나오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간단한데 이따위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뒤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이 4번 문제를 봤더니 바로 그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뭐냐면 로그 A의 K제곱에 대한 지수도 미세 지수도 개수로 꺼낼 수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분모로 갑니다.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분자로. 미세 지수는 어디로? 분모로. 그래서 얘네들을 토탈 합쳐서 정리를 해보신다면 로그 A의 M, N의 N 이라고 하는 이 값은 M분의 N 로그 A의 N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뒤에서 더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해설에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미안해요. 4번을 건너뛰고 5번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오늘 목표로 했던 번호가 4번까지였거든요. 5번부터는 나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4번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요따위로 좀 불편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점 일단은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고 간단하게 증명을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외워서 사용하십시오. 미세 지수는 개수의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개수의 분자로 간다. 요렇게 m제곱, n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거 m분의 n꼴로 변형이 가능하다. 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4번 예제들 다양한 식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로그 루트 7의 14 빼기 로그 7의 루트 7분의 4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보다 일단 여러분들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세요.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식 쓰면서 대략적으로 그냥 이쯤,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라는 식으로 어설프게 하다가 틀리면 진짜 이번에는 가만 안 내비둘 거야. 자, 그래서 지금 7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2 로그 7의 14예요. 좀 더 바꿉시다. 14라고 하는 애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7 더 곱하기 2죠. 그치? 그 다음 빼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 로그 7의 2가 될 거고 빼기 2분의 1 로그 7의 7이 되겠죠. 계산 가능하십니까? 내가 무슨 짓 했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중간 과정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거 로그 7의 4 빼기 로그 7의 루트 7이고요. 루트 7이니까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꺼냈어요.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2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7의 2 빼기 2 로그 7의 2 더하기
2분의 1이죠. 답은 2분의 5 나옵니다. 만약에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본다면 2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2분의 5죠. 로그 3의 2 앞에 2 오고요. 로그 3의 2 앞에 5 와서 몇 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바꾸는 게 습관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3번 같은 식은 속도가 붙었을 때 편하게 풀어서 라는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로그 5의 2죠.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같은 소인수의 거듭제곱 꼴로 바꾸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얘는 뭐예요? 그래서 로그 5의 5 빼기 로그 5의 3. 로그 5의 5니까 1로 바뀌었고요. 로그 5의 8 빼기 로그 5의 15. 대신에 로그 5의 8분의 15라는 거 하는 애를 어떻게 바꿔요? 로그 5의 8 빼기 로그 5의 15로요. 그럼 로그 5의 15라는 애는 그럼 또 어떻게 바꾸는데요? 로그 5의 5 더하기 로그 5의 3이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계속 소인수분해하듯이 지수꼴 형태로 계산하는 거를 습관화 들이셔서 진수랑 미시랑 서로 같은 경우엔 사라지고 지수만 남고 다른 경우에는 왜 안 깨졌지? 다른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남겨놓고 같은 거는 지워주고 라고 계산해서 2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2분의 1이고요. 지수는 다 앞으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죠. 로그 3의 3이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 앞으로 오면 2분의 1 로그 3의 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6이라고) 하는 거를 6으로 보지 마시고 2 곱하기 3으로 보시고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찢어서 보는 거를 눈에 익혀서 풀이를 계속 연습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걸 습관 들여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고한 대로 이 밑에 있는 5번, 뒤에 있는 5번, 6번, 7번이라고 하는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까지 배워야 로그를 다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것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끊을게요.
지금 4번까지 진행한 그 과정에 대해서 밑에 있는 유제를 먼저 한번 채워주시고요. 그 유제를 한번 보고 나서 그린에서 몇 개 볼 수 있는 필요한 문제들 한번 체크해보고 없으면 그냥 공부할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뭐 많지는 않네요. 많이 안 나가네. 27페이지까지. 그린으로 따졌을 때 그린의 27페이지까지. 구요. 알구조는 19페이지까지 정리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번호는 스텝 1의 11번까지 스텝 2는 나중에 푸세요. 거기까지만 한번 보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 먼저 유제 채우시고 유제 다 푸셨으면 스텝 1 풀어보시고 스텝 1 다 푸셨으면 그린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2 부분에서 연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번에 있는 유제 번호들에 대해서 다음을 증명하여라 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건데 진짜 공부할 때 주어진 거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접근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준 게 아니면 일단 별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뭐가 문제일 걸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로그 a의 m이라는 값을 x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1번에서 1번에 로그 a의 m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로그 a의 m인 걸 증명하래요. 먼저 뭐부터? a의 m, 로그 a의 m이라는 애를 x로 잡는다면 a의 x제곱을 m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이걸 생각을 못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뭐야?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럼 로그를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값이 로그 a의 n분의 1이 될 거고 x 대신에 이거 쓰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 아저씨 내가 저번 시즌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 거 계속 베껴 쓰는 게 네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것도 있어. 뭐가 더 있어?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면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앞에서 어떤 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증명을 했으니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가 아니라 새로운 것도 니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써먹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M이라고 하는 값이 로그 A의 M분의 1이 된다라고 증명 가능한 게 1번이죠. 2번도 마찬가지 뭐라고? 로그 A의 K제곱 M이라고 하는 그 값이 왜 K분의 1 로그 A의 M이냐? 똑같이 A의 X제곱을 M이라 할 때 A의 K제곱에 대한 K분의 1 X제곱이 M이니까 그죠? 그래서 로그 A K제곱에 대한 M 값이 K분의 1 X가 됐고 그래서 K분의 1 로그 A의 M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근데 얘는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 말고 뒤에서 곱셈 공식, 저희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시면서 좀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겁니다. 아마 요거는 요거 풀어 요렇게 똑같이 증명했다고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신 분 있으시죠? 그죠? 요거는 하신 분 있을 거고 요거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아쉬워서 그래요.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이 가졌을 때 이게 따로 더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특정인 한 명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니네 나이대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이제 콕 집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한 거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지? 왜일까? 그러니까, 문제를 응용하는 응용력 자체가, 물론 하는 애들은 하겠지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지금이 응용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니네들이 10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보다 너네들이 응용을 잘 못해요. 왜지? 지역이 다르다기에는 니네가 또 공부 잘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안 해버릇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해보시는 거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으로 정리 다 끝나셨으면 그린으로 갈게요. 그린에서 제가 27페이지까지 숙제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 25번에 있는 두 개의 문제만 좀 같이 보고 가려 합니다. 일단 1-1번, 1-2번 하나 더해서 2-1번 이렇게 세 가지 볼게요. 1-1번, 1-2번, 2-1번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지금 풀어보셔요.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의 정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라고 했죠? A의 세제곱이 4예요 라는 식으로 놓으라고 했죠. 다음에 두 번째 2의 B제곱이 A예요 라는 식으로요. 다음 문제. 그렇다면 4의 B제곱의 세제곱이라는 건 2의 6B가 될 텐데요.
2의 6b라고 하는 건 2의 b제곱에 대하여 6제곱이 될 거고 얘는 a의 6제곱. 근데 세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확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2번을 사실 풀리고 싶었어요. 로그 7에 로그 3에 로그 2x입니다. 아, 0이래요. 일단은 진수 조건상으로 진수가 얼마일 때 0이라는 값을 가져요? 1이요. 그래서 로그 3에 로그 2x가 1이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진수가 어떠한 값을 가질 때 1이라는 값이 생겨요? 밑과 진수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로그 2의 x가 3입니다. 자, x라고 하는 애는 2의 몇 제곱이라고? 세제곱이라고. x는 2의 세제곱. 8이네요. 어, 2-1번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항상 확인할 거 뭐부터? 진수 밑조건. x-2는 0보다 크고 x-2는 1이 아니요. 두 번째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4가 0보다 커. 마무리.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그리고 x는 2보다 크고 x는 3이 아니다 까지 포함하게 되면 2부터 3까지 또는 3부터 7까지를 만족하는 모든 양의 정수 x값의 합은 4, 5, 6. 3을 빼야 됩니다. 그죠? 4, 5, 6. 합은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 가볍게 기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언급했고요.